박서진의 가족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박서진이 살림남에 출연하면서부터 부모님과 동생이 방송에 자주 출연했죠. 박서진의 콘서트를 앞두고 한 방송에서는 어머니는 아들의 콘서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빨간 팬티를 준비했는데 박서진은 샤머니즘 믿지 마라. 콘서트는 실력으로 하는 거다. 고 불평하면서도 빨간 팬티를 챙겼는데요. 또 박서진의 베개에도 팥이 잔뜩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박서진 어머니가 잡신을 쫓는다며 베개에 몰래 놓아둔 것인데요. 이에 박서진은 그런 거 미신이다. 고 목소리를 높이자 어머니는 옛날에 사고를 당해서 그렇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서진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이에 박서진은 과거 첫 콘서트 날 부모님 배에 구멍이 나서 두 분이 같은 날 목숨을 잃을 뻔한 사연을 말했는데요. 당시 아찔한 기억의 어머니는 콘서트만 다가오면 그 생각이 난다. 고 PTSD 증세를 겪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을 알게 된 박서진은 걱정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화만 냈다고 미안한 마음과 함께 후회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번 콘서트에서 박서진은 세상을 떠난 두 형들을 위해 별아별아를 준비했는데 그는 오늘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외침이 아닐까 생각한다 며 마음속에서 형들을 떠나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죠. 실제로 박서진의 형들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두 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박서진의 아버지는 15년 전 49일 간격으로 떠나보낸 두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홀로 서울에서 2달간 첫째 아들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가 셋째의 49제를 치르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이틀 사이 첫째가 세상을 떠났고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건데요. 박서진은 지난번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이제 두 형들을 내려놓고 편하게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콘서트에서 마지막으로 형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속에서 내려놓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한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는데요. 아버지는 어젯밤에 누워 자는데 큰형은 꽹과리 들고 셋째 형은 소고를 들고 콘서트 축하한다고 꿈에 나왔다며 오늘 형들을 떠나보낼 거라고 해서 지금껏 서진이가 형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나도 그렇고 떠나보낸다고 하니까 눈물이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서진은 담담하게 형들을 떠나보내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보는데 너무 울고 계신 모습에 박서진 역시 눈물이 났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남매인 동생 효정이와 건강검진을 하면서 박서진은 또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서진의 동생 박효정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본격적인 검사에 앞서 원래 간 수치가 안 좋다고 밝히며 일반보다 많이 나와서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의사가 간 수치 높다는 건 언제 알았냐고 묻자 박효정은 어렸을 때 잔병 치레를 많이 했어서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답했죠. 검사가 끝나자 의사는 박효정과 박서진에게 박효정의 건강검진 결과를 전달했는데요. 의사는 박효정에게 관절염이 나타나기 작했다고 말하며 의사는 박효정의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벌써 무릎 연골이 약해지고 있다며 등산, 댄스와 같은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박효정의 간 수치는 2개월 전에 비해 훨씬 오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의사는 놔두면 간암 전조가 되는 간경화까지 올 수 있다고 말하며 굉장히 심해 중증에 속할 정도인데 24세에 이 정도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박서진은 세상을 먼저 떠난 두 형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형이 간 이식 수술의 약 거부 반응으로 돌아가셨고 작은 형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박서진은 돌아가신 형들의 증상을 동생이 다 가지고 있다며 그러고 보니까 동생이 지금 딱 형들 나이다 라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 박서진은 그 얘기를 듣는데 동생을 또 보내는 것 아닌가 싶어서 겁이 났다며 장난 삼아 했던 말이 진짜가 될 것 같았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박서진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사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는 걸 어려워하고 한 번씩 잠깐 쳐다보는 것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하고 뱃일을 했을 때 친구들이 배 타고 오면 생선 비린내 난다고 놀리고 피해서 자신감이 떨어져 그때부터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보게 된 건데요. 박서진은 지금도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의 눈을 한 번이라도 쳐다보려 노력하고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요계에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도 많고 음악 정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가수도 많죠. 이런 수많은 가수들 중에 눈에 띄기란 참 어려운데요. 특히나 정규 음악 공부를 하지 못했고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박서진은 아무리 노래를 부르려고 발버둥 쳐도 무대가 없고 자신을 불러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이 장구였기에 어떤 모욕을 받아도 자신의 목숨이냥 장구를 붙들고 놓지 않은 것이죠. 아마 장구를 놓으면 자신의 꿈을 놓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에 더욱 고집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박서진은 전형적인 외유내 강형으로 강한 생명력을 지닌 인물이기에 누가 밟아도 그 누가 짓밟아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 박서진 가수는 드디어 장구 퍼포먼스로 대중들 눈에 띄기 시작했고 그의 독특한 음색과 창법으로 대중을 사로잡기 시작하며 새로운 스타트를 열었습니다. 박서진은 독학으로 그야말로 발성법 자체를 스스로 터득했는데요. 그래서 박서진의 노래는 규범화되어 있지 않아 신선하죠. 그야말로 박서진의 유일무이한 창법이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 이런 이유 때문에 그의 가수 생명력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박서진을 응원하는 동료도 있는데요. 바로 박구윤입니다. 사실 박구윤과 박서진은 은근히 닮았다는 평가를 들으며 형제냐는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박구윤은 요즘 박서진과 친형제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다. 정말 기분이 나쁘다. 박보검도 박서준도 아닌 박서진과 비교당한다. 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박서진은 이 말을 듣고는 박구윤 집에 거울이 없나 보다. 박서준, 박보검이 더 기분이 나빠할 것 같다. 박구윤은 남상일과 이영자를 닮았다. 고 받아쳤는데요. 박구윤은 사실 이영자와 김용만 닮았다고도 많이 듣는다. 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틋한 일화가 있는데요. 박서진은 박구윤을 은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무시당하던 박서진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자 장구의 신수식어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박구윤이었다고 하는데요. 박서진은 박구윤이 없었다면 자신은 한낱 장돌뱅이 가수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박서진은 가수로 활동하기 전부터 가는 곳마다 박구윤의 노래인 뿐이고를 불렀는데요. 그걸 인상 깊게 본 박구윤이 자신의 무대에서 장구를 치게 해 지금의 박서진이 탄생한 것이니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무려 16년이나 됐죠. 또한 박서진은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딛고 유명 트로트 가수로 우뚝 선 박서진이 꾸준한 선행으로 사회에 보답하며 좋은 귀감이 되고 있는 사례로 꼽히는데요. 박서진은 올해에만 누적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고 단연간 누적 기부를 통해 사회 곳곳 소외된 곳을 살피며 선한 나눔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벌써 몇 억이 누적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팬클럽 답별 역시 끊임없는 봉사활동과 기부 활동을 실천하며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박서진을 보면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의 실력은 실로 대단했고 불행했던 시절만큼 행복할 권리가 있는 박서진이 아닐까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구설수에 시달리고 많은 루머들에 시달리는 박서진이지만 여태까지 그가 버텨온 시간만큼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팬들도 계시죠. 아직도 박서진을 무시하며 진정한 가수가 아니라 행사형 가수라고 무시하는 몇몇 선배들쯤은 이제 가뿐히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태될 뿐이죠. 매일 발전하는 박서진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박서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